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을 생각하는가?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모시장에 돈이 모여들면서 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모시장 그리고 성장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쫓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급히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자, 남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만 못 먹을까봐 남들이 간다고 하면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포모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상 카카오 게임즈, 따상상, 따상상상 가나.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기대감이 설에 있었지만 또 많은 개미들은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 가고 상한가까지 가니까 자, 이제는 아예 공모받기가 힘드니까 미리 비상장 주식을 사자. 따상 부러워하지 말고 미리 장외에서 매집을 하자.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공모주 열풍을 타고 지금 개인 금융상품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돈들이 지금 공모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IPO 시장의 최고 대여로 손꼽히는 빅히트, 지금 청약, 100조가 몰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반등의 공모주 열풍까지 나오면서 코스닥 벤처펀드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장외 시장에서 지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주가가 지금 기대감 속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이미 30조 원이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개인들만 이렇게 기대감 속에서 지금 열심히 거래를 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심지어는 이 K뱅크에서 지금 빅히트 청약 증거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 증거금 대출해 주면서 이자까지 공짜로 해서 청약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은행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은행권에서 지금 IPO 공모주 청약을 하라고 돈을 대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은 한탕 챙겨 먹으려고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시절 투자 묻지마 그냥 고. 1999년 닷컴 버블 시기 뭐뭐테크 뭐뭐닷컴 땡땡 기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한가 갔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 회사가 무엇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새로운 기술 주가 368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대박 속출했다는 거죠. 수십억.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씩 번 사람들이 속출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쪽박을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2000년 초 코스닥 신규 종목 연속 상한가 11일이랍니다. 자, IPO에서 상장을 하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11일 동안 상한가를 쳤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따상하고 상상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게 상상 정도는 기본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가장 오랫동안 상한가를 이어간 종목이 핸디소프트로 99년 11월 20일 날 상장된 이후에 2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장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의 카카오죠. 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26거래일 상한가, 미디어 솔루션 22일, 코리아링크 21일, 자, 버추얼텍 19일 등 자, 이런 기업들이 이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10상, 20상은 갔다는 거죠. 그만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를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의심이 적었고 실체를 요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탐욕의 시대였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탐욕이 넘쳐르지만 자, 실체를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심을 하고 있고 실체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 니콜라 사기 의혹이 생겼고 그리고 나녹스도 지금 사기 의혹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 직구를 하면서 니콜라와 나녹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참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이 있었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지금 한 번쯤은 되돌아보자. 실체를 한번 요구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자,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 결국 사기였나? 창업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냥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될 건데 굳이 사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임을 하면서 주가는 더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자, 니콜라 창업자 사기 의혹. 수소트럭 설계 수천 달러 주고 샀답니다. 수소트럭 설계도를 수천 달러를 주고 그냥 사서 홍보를 하고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박으로 손꼽혔던 나녹스 영상 조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콜라보다 더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자,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크게 주가가 올랐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진실을 요구받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자, 주가는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니콜라 주가 사기 의혹이 나온 시점입니다. GM과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폭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기 의혹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자, 사기 의혹 이후에 주가 마이너스 61% 하락을 했습니다. 한창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을 때 고점 대비로 따진다면 지금 마이너스 75% 수준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4분의 3 토막이 났습니다. 고점에 100만원 들어갔으면 지금 25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녹스 역시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쭉 하락을 했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입니다. 자, 대박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쪽박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물론 진실이 밝혀진다면 주가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치 않는 사실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의혹을 받는 회사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자, 좋은 시절 호시절이라고 말하죠. 물 들어왔을 때 한탕을 노리는 CEO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런 CEO들 많습니다. 소위 잡주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의 CEO들은 어떻게 하면 주주들 등쳐먹으면서 유증받고 어떻게 한탕 챙길까, 돈 챙겨갈까 그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괜찮아.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 회사의 가능성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니콜라 나녹스가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당장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나의 마음, 나의 계좌는 안녕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장기 투자자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에 투자했지만 그 회사의 가능성을 믿어. 자,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자기의 계좌를 한번 생각해본 마음이 어떨까요? 자, 굳이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어쨌든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과연 진짜 그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자, 미래에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100% 오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그 회사를 선택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자신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결국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으로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예로 든 두 개의 기업들은 지금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체를 지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따라서 포지션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포지션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는가, 투자를 한 것인지 그냥 단타성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실체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허상으로 쌓아올린 탑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지금 한탕을 노리는지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투기성 매매를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면 됩니다. 투기성 매매를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해야 될 겁니다. 투자 원칙,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버블인지 아닌지 그것을 과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야 버블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블의 현장에서는 버블을 알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실체가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고평가 또는 버블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체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더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